신풍제약으로 150% 수익 냈지만 결국 마이너스 4천 주식 손해. 처음 주식을 시작하던 시절 기대와 들뜬 마음. 나는 2020년 세상이 멈췄던 해에 주식을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엔 사람이 줄었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던 그 시기. 매일같이 포털 메인엔 개미들이 시장을 뒤흔든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나도 그 흐름에 몸을 실었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하나 된 듯한 분위기였다. 전쟁 같던 증시 속에서도 누군가는 단타로 1천만 원을 벌었다며 인증글을 올렸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다. 처음엔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 회사 점심시간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빨간불, 파란불을 구분하고 차트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지금 돌이켜보면 웃기지만 그땐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시작한 줄 알았다. 처음 주식 계좌에 수익률 5%가 찍히던 날 마치 세상을 가진 기분이었다. 자본이 나를 이끌었고 나도 거기에 취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종목이 있었다. 이름만 들어도 지금은 아찔한 신풍제약. 처음엔 그냥 의약품 관련주니까 오르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그게 무려 150% 상승이었다. 계좌를 열어보는 순간마다 내 자산이 폭증하고 있었다. 1,000만 원이 150% 상승하면서 2,500만 원이 되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나라는 사람이 드디어 주식의 신이 된 것만 같았다. 주위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다. 신풍제약 몰랐냐? 라며 으스댔다. 그때부터였다.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한 건. 이 시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나는 그때 잃었어야 했다. 초심자의 행운은 진짜 실력과는 무관한 허상이었다. 하지만 그 행운에 취해 나는 그걸 실력이라 착각했고 더 높은 수익을 꿈꾸게 되었다. 다음은 뭘로 200%를 찍어볼까? 욕심이 뿌리를 내리고 탐욕이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욕심이 탐욕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신풍제약 이후 나는 종목을 고를 때마다 다음 급등주는 뭘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재무제표? 업황? 그런 건 보지도 않았다. 당장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 커뮤니티에서 핫한 종목이면 무조건 매수 버튼을 눌렀다. 시장은 냉정했다. 들어가면 떨어졌고 손절하면 올랐다. 패턴은 항상 같았다. 아침 9시에 급등하는 걸 보면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러면 이미 세력은 빠져나간 상태였다. 나는 언제나 고점의 제왕이었다. 손절이 반복되고 한 달 수익은 항상 마이너스였다. 처음엔 마이너스 50만 원, 그 다음 달은 마이너스 120만 원,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이너스 5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시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나는 그걸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빠르게, 더 큰 금액으로 매매를 했다. 하루에 3-4 종목을 샀다 팔았다. 차트를 보고 뉴스 제목을 읽고 그냥 감으로 눌렀다. 그 모든 행동이 이제 돌이켜보면 도박이었다. 투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감정과 충동에 휘둘린 매매였다. 계좌를 열 때마다 보이는 붉은 숫자들이 나를 집어삼켰다. 오늘은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내 손을 움직였다. 마치 카지노 슬롯머신처럼 단 한 번의 버튼이 모든 손실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복구 심리는 무서운 것이다.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이 남는다. 이번엔 진짜로 오른다는 확신 아닌 확신이 생기고 나는 다시 매수 버튼을 눌렀다. 매수 후엔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리는 차가운데 손은 덜덜 떨리며 주문창을 누르고 있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손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 점점 알 수 없어졌다. 점심을 건너뛰는 날이 늘었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단답형으로 줄어들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되고 있었다. 이것만 복구되면 그만하자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었다.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같았다. 손실, 반복, 후회, 그리고 다시 복구 시도. 그 지옥 같은 루프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차트도 뉴스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눈앞엔 마이너스 2,700만 원의 실현 손실이 있었고 물려있는 종목들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4천만 원에 가까웠다. 그건 내 10년 직장 생활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처음엔 그저 돈을 벌고 싶었다.
남들처럼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꿈은 욕심으로 변했고 나는 시장이라는 미로에서 방향을 잃고 헤맸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손실뿐이었다.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습관적으로 매수하고 무작정 매도하는 충동 소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냉정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 모든 걸 스스로 무너뜨렸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엔 괜찮겠지. 이번엔 틀리지 않았어. 복구하고 나면 멈추자 이런 말들을 반복하며 나는 나 자신을 세뇌하고 있었다. 현실을 직시하자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평소 눈팅만 하던 투자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자신에게 쓰는 편지이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글을 쓰며 다짐했다. 다시는 급등주 따라잡기를 하지 않겠다. 뇌동매매는 이제 끝이다. 손실이 커도 견디겠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만을 따른다. 그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를 정해 장중 매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오직 장이 끝난 뒤 충분히 분석한 후에만 거래를 하기로 했다. 지금 들어가면 오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무시하기로 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전에 내 두뇌가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로 했다. 돈보다 먼저 회복해야 하는 건 내 삶의 리듬이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차트를 보는 대신 책 한 권을 들기로 했다. 점심시간엔 급등주가 아닌 나의 건강과 대화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것이 나만의 회복 루틴이었다. 지금 내 계좌엔 600만 원이 남아있다. 처음 6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계좌는 긴 시간 동안 나의 실수와 욕망, 공포와 망상으로 깎이고 또 깎였다. 실현 손실은 2,700만 원. 물려있는 종목까지 합치면 4천만 원에 달한다. 어떤 날은 이 숫자를 바라보며 멍하게 웃은 적도 있었다.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다. 내가 만든 결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남은 600만 원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지금 내 유일한 목표다. 다 잃으면 떠날 것이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투자란 무엇인지를 배워보고 싶다. 나는 차트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종목을 고를 때도 이건 왜 오를까를 질문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수급, PER, PBR, ROE 같은 단어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비로소 지금 나는 주식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시장은 나 같은 사람을 집어삼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글이라는 것을, 원칙 없이 뛰어들면 남는 건 고통뿐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 시장 밖과 안의 경계에 서 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남은 600만 원을 바라본다. 그 돈이 내게 남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 돈을 불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조급해진다. 그런 내가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더는 개인이 아니다. 나는 통계 속 하나의 패배자가 된다. 하지만 나는 그 통계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이번만큼은 달라지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이다. 나는 나의 시간을 되찾고 싶다. 계좌 수익률이 아니라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기분으로 잠들고 싶다. 주식은 나에게 많은 걸 앗아갔다. 돈, 자존감, 평온한 삶.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어떤 욕망이 나를 삼키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이제 다시 걸어가려고 한다. 한 발씩 천천히. 실패했지만 망하지는 않았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